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흔히 하는 눈썹 문신, 또 멋으로 하는 소위 그 타투, 이런 문신을 의사에게 받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문신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범죄 행위로 취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문신 시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료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률 토톡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그 문신 시술 행위로 그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나요? 네, 꽤나 있었습니다. 아, 포항법원에서도요, 드물지 않게 이렇게 사건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 사건을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음, 이제 문신 눈썹 시술을 하는 샵을 운영하던 A씨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시술을 받은 손님 한 명이 이제 그 이후에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요청했던 것이죠. 음, 그런데 이 A씨는 시술에 문제가 없다. 사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그 고객이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지금까지는 이제 법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이 A 음.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화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어, 법원은 이제 법률에서 뭐 문신 타투가 의료행위다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음,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눈썹 문신이든 뭐 입술 문신이든 몸에 하는 타투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지금까지는 보았던 것인데 음,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서 문신과 관련해서 이제 합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 소원 사건에서 역시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보는 판시를 헌법재판소가 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음,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문신 시술이 반영구 하당이라고 해서 이런 위생 문제가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거든요. 네, 현재 결정에서도.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2대 9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이런 의견이 높았다면 작년 헌재 결정에서는 이제 5인만, 4인은 위헌 의견을 내고 5인만 이런 이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음, 내면서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어쨌든 여전히 헌재는 의료행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재조차 최근까지 의료 행위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에서 제가 네,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법원이 처음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온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같은 사안에서 고발된 사람이 그 소위 의료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지금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겨놓고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학원 원장, 그 미용 학원 원장에 음, 대해서 지난 8월 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1심도 무죄 판결이었고 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소되면 최소 벌금형을 선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음, 재판부는 어떻게 말했냐면 위험 정도나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다른 의료 행위와는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술 문신 행위는 뭐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판단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예. 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던 그런 법 적용이나 좀 네.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주변에 보면 그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는데 이걸 네. 병원이나 의사한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예. 아니 사실 뭐 의사분들도 눈썹 문신을 이렇게 시술소 가서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제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도 그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너무 현실과 다르다. 사회는 변화되었다. 그리고 문신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이것을 주장을 해왔어요. 문신을 네. 합법화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 문신의 합법화 법제가 좌절이 됐었는데 이번 판결로 힘을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지금 문신 시술을 합법화에 대한 많은 법률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랬지만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이유는요, 문신이 위험하다는 거죠. 피부 감염이나 각종 네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행위로 봐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의료계가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술소에 가서 저렴하게 이제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 그 현재 있는 법을 좀 악용해서 네. 뭐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런 빌미로 해서 또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이 딱 그거잖아요. 예. 뭐 부당한 환불 요구나 사후 치료비 요구를 해도 이제 신고 당할까 봐 이제 음. 막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으면 위에와 같이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시술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성추행 피해가 있는 아, 경우에도 이걸 신고할까 봐 고소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차라리 어떤 것이든 이 불법적인 상태에서는 음성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만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합법화해서 이걸 공인 자격증화하고 이제 음. 시설 관리 감독이나 위생의 감독도 이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음. 것이 지금까지 이제 타투 업계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죠.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금 타투 시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어 온 나라는 이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타투 음.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타투 문화의 중심지가 타투하기는 최악의 나라다 이런 말도 있다고 음.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형사 처벌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고, 미국도 대부분은 안전한 타투 시술을 위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유럽도 위생보건 관리를 정부가 하면서 이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타투를 음. 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 마지막으로 일본은 저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음.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했던 일본마저도 2020년 9월에 합법화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타투가 유일하네요. 범죄인, 예. 예, 의사가 안 하면 범죄인 유일한 나라라고 음. 하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세계적인 타투이스트들이 캐나다 같은 곳으로 이민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음.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 이게 이제 어쨌든 다른 나라처럼 이제 합법화가 된다 하면 이게 네. 사후에 이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또는 당국의 위생 점검이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좀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지금 거기에 맞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 같고, 그 이후에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신 시술에 대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네. 소수 의견도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소수 의견은 이제 의료행위로 보지 말자는 이 문신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이런 지금의 상황을 잘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소수 결정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은 문신 시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면허 의료 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 음, 꼭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 관리, 연료의 규제 등을 통해서도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문신 시술은 안전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중요한 영역이다. 음, 오로지 안전만을 강조해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면 지금 사회에 이 증가하는 타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도 또 인식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신 시술이 3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례 좀 살펴봤습니다.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